안녕하세요. 의학탱글리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18년도 서울시 3월달에 실시한 서울시 국업 영어 문제 중에서 마지막 어법 문제가 4개 문제가 나왔는데요. 마지막인 어법상 가장 옳은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랑 공부를 해오면서 여러분들 눈치를 많이 챘겠지만 어법 문제는 원리를 알면 오히려 가장 쉬운 패턴의 유형의 문제가 되고요. 어법 문제는 나오는 게 아주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면서 주변 지식을 확대해 나가기 바랍니다. 자, 어법상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리를 모르면 어려운 문제가 되지만 원리를 알면 아주 쉬운 문제 유형입니다. 자, 1번 지문 한번 볼게요. 1번 지문. If the item should not be delivered tomorrow, they would complain about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if 가정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를 했죠. 가정법 문제가 나오면 생각해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끼리끼리 원칙. 두 번째, 홍가. 가정법 미래. if 생략 도치. 이 4가지입니다. 끼리끼리 원칙이라는 것은 if 가정절의 동사가 현재이며 주절에는 가정절에는 항상 가정법에는 항상 주절에 조동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조동사도 if 가정절의 동사가 현재이면 가정절의 주절에 있는 조동사도 현재, 과거이면 과거, 대과거이면 대과거 이렇게 나오는 것이 끼리끼리 원칙이 있고, 홍가라는 것은 끼리끼리 원칙을 위배를 하는 겁니다. 주절이 if 가정절이 대과거인데 주절은 과거가 나오죠. 왜요? 대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일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가에서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now 같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사류들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 가정법 현재가 미래를 뜻하는데 가정법 미래를 굳이 만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미래가 있고 if가 생략이 되면 도치가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법 미래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정법에는 조건절, 즉 if 가정절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주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끼리끼리 원칙에서는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현재면 조동사, 항상 주절에서는 조동사가 있는 것이 나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주절에는 조동사가 있는데 조건절의 동사가 현재면 현재, 조동사의 현재형 이렇게 되고, 과거면 과거, 대과거면 would have, pp 이렇게 대과거의 형태를 내는데 가정법 미래에서는 특이하게도 if 가정절에도 조동사가 들어가고 주절에도 조동사가 들어가는 것이 가정법 미래입니다. 가정법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조동사가 들어가고, 조동사도 한 동사 원형이죠. 조동사가 들어가고 should나 ought to라는 조동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절에도 이렇게 조동사가 나온다. 가정법 미래는 if 가정절에도 조동사, 주절에도 조동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if 가정절에 조동사 should나 조동사 ought to가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가정법 미래이구나 이렇게 알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should일 경우에는 조동사의 현재인 will도 되고 would도 되고 can도 되고 could도 되고 may도 되고 might도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애원을기로 should를 다 동원해라, 온갖 should 다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should일 경우에는 모든 현재형과 과거형의 조동사가 올 수 있고, ought to인 경우에는 이게 이 were가 과거형이지 않습니까? 그죠? was, is, was, are, were 이렇게 되는 것처럼 are의 과거형인 were to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반드시 조동사의 현재형인 will, shall, can, may는 올 수가 없고 would, should, could, might, would, could 이렇게 과거형만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가정법 미래를 쓰는 이유는 그냥 이처럼 평범한 가정법 현재입니다. 가정법 현재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끼리끼리 원칙으로 인해서 힘을 합쳐서 고고싱 원칙, 해석은 미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if 가정절의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주절의 조동사의 형태도 will 이렇게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은 고고싱 원칙에 의해서 미래로 해석을 합니다. 만약 비가 온다면, 내일 비가 온다면 그 파티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50%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 현재가 미래를 표현하는데 굳이 가정법 미래인 should나 were to를 쓰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정말 확률이 낮을 경우에 이 should를 쓰는 경우에는 거의 내일 비가 올 확률이 1% 정도 됩니다. 99%는 비가 안 올 건데 혹시라도 지금은 날씨도 쨍쨍하고 일기예보도 무더위가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일 비가 온다면 if it should rain tomorrow 이렇게 합니다. 혹시라도 비가 온다면 the party will not be held tomorrow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should 가정법 미래 중에서 should를 썼기 때문에 will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would를 써도 됩니다. can도 써도 되고 might 써도 되고 다 동원 should를 했기 때문에 다 와도 되고요. 하지만 were to를 쓰게 되면 이 were to라는 가능성 0%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날 확률이 없죠, 그죠? 다시 태어날 확률이 없는데 내가 내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일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식이죠. 확률이 0%를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were가 있어서 이것을 과거형을 하면 안 됩니다. 미래요. 가정법 미래를 쓰기 위해서 가져온 조동사예요. If I were to be born again, I would marry you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능성은 0%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정확하게 감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고 하면 가정법 미래도 정복하신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을 알고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should가 나왔기 때문에 가정법 미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조동사도 살펴봐야 되겠죠. should가 나왔다고 하면 조동사는 shall도 되고 would도 되고 can도 되고 will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틀릴 확률, 가정법에서 틀릴 확률은 별로 없어집니다. were to가 나온다면 여기에 will이 나오면 틀리고 would가 나오면 맞는 것이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 complain이 나왔겠네요. 자, 이거는 이 시험을 내는 출제위원들이 이 complain이 무엇을 불평하다 이렇게 되니까 complain it이냐 complain about it이냐 이거에 대해서 니네들이 잘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가 이 complain은 원래는 자동사인데 한글로 해석을 해보면 얼얼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타동사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를 졸업하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C 이렇게 약간 욕처럼 들리겠지만 그래도 C 동사들은 해석상 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타동사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혼자 잘 노는 자동사 그 반대되는 게 메리다 동사인 거죠. 자, 그래도 C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자, 그래도 C의 G는 graduate입니다. 어디를 졸업하다 이렇게 했죠. 어디를 졸업하다니까 얼얼이 나오니까 마치 I graduate from 이렇게 안 하고 I graduated Korea University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래도 C 동사이기 때문에 전체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된다. 이거 알아야 되고 reply to가 되겠고 insist on이 되겠고요. depend on, rely on이 되고요. 그 다음에 object to고요. C 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omplain 막 불만을 토하는 거죠. complain
with complain abou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omplain이 나왔고 complain it 하면 틀린 거고 complain about it 했으니까 아주 문법적으로 어법상 아주 깔끔하게 잘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 또 한번 풀러 갑시다. 두 번째 문장, he was more skillful than, 더 기술이 좋대요. than any other baseball players in his class. 이렇게 됐습니다. 비교급 다음에 나오면, 비교급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까? then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동사 원형 비교에서는 as가 나오고요. 비교급 다음에는 then절이 나와야 되고, 자, then 다음에 제가 2018년 국가직 20번 문제 풀이에서 연락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것이 이런 문제가 나올 줄은 모르고 잘 나오니까 미리 제가 예습을 해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2018년 국가직 20번 문제 풀이를 안 보셨다고 하면 거기에 보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라면서 제가 엄청 강조를 해놓은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즉 비교급 다음에는 then이 나오고 비교급으로 최상급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비교급 then any other 단수명사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then이 나오고 any other 다음에는 반드시 단수명사가 와야 됩니다. 복수가 오면 안 됩니다. 무조건 외우지 말고 원리를 알려고 했죠. 왜냐하면 왜 단수명사가 와야 되냐면 비교 부분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뭉뚱그려서 복수로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교급 다음에 any other가 오게 되면 한 명 한 명 모두를 다 일일이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수가 오면 안 되고 뭐요? 단수명사가 와야 된다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급 다음에 then이 나오고 any other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눈은 단수가 왔나 안 왔나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만 알고 있다면 이번은 틀린 어법이다 바로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도치구문도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많은 학생들이 도치구문을 어려워하고 있는데 도치구문도 원리만 알면 절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치구문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자, 도치구문 우리 복습하도록 할게요. 도치구문에 대한 개념이 확립된 분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확립이 덜 돼 있거나 헷갈려서 무조건 외우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영어의 동사는 비동사로 된 이런 문장과 일반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치도 비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의 도치와 일반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의 도치로 크게 나눠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부정어 문도 살짝 간을 봤습니다만 부정어가 문도에 오게 되면 도치가 일어나죠. 그러면 이것이 비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이렇게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비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인 경우에 부정어 not only가 문도에 가면 비동사는 그냥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아니고 비동사 플러스 주어 이렇게 탁 나누어집니다. 도치는 항상 not only 부에서만 일어나고 but also 부에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볼게요. he not only가 문도에 갔습니다. 그러면 일반 동사 he heard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이죠, 그죠? 자, 일반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에서는 도치가 뭐야? 조주동인데 do, does, did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과거이니까 did가 오고요. 그러면 주어가 오고 조동사 다음에 동사문형 조동문의 원칙에 의해서 heard의 동사 원형인 hear it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다경 책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현재 완료이 들어가는 거, 현재 완료형이 has been이나 뭐 had 플러스 PP
pp가 들어가 있는 이런 문장에서는 이 has 자체가 현재 완료를 만드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has나 had나 have나 이런 것들이 전부 조동사가 되기 때문에 조주동의 어순이 되는 거예요. 비동사인 문장도 조주동의 어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예문 한번 볼게요. He not only has been to China. 뭐 가본 적이 있다 할 때는 been to China입니다. 그래서 but also he has been to Japan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has been to 비동사이지만 현재 완료를 만들기 위해서 has been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has가 조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not only를 문제에 왔다. 그러면 도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도치는 조주동이기 때문에 has를 쓰고요. he 쓰고 been to China, has been to China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또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오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no sooner A than B, scarcely, hardly 요 세 개가 문도에 가서 도치가 된 것들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왜요?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시험 출제위원들은 아주 좋아를 합니다. 이 no sooner A than B, scarcely, hardly 이것은요 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래서 먼저 예문을 보면 he had seen me, no sooner는 뺄게요. 그는 had seen me, 이전에 나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then he ran aw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no sooner는 빼고 had 플러스 pp가 나니까 대가그죠. 그럼 여기는 과거고,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먼저 나를 봤고 그 후에 그가 달아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o sooner가 들어가서 he had no sooner seen me than he ran away 라고 하면 그는 먼저 아주 짧은 순간도, 택도 아닌 게 짧은 순간이지만 먼저를 받고 그 후에 그가 달아났다 이런 뜻이니까, 그런 뜻이 되니까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달아났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에서 어디에서 뭐가 먼저 일어난 것인지 사건의 일어난 순서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had 플러스 pp, had seen이 나와 있고 뒤에 ran이라는 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글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 내가 먼저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달아난 것이 먼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soon의 비교형어 sooner죠. 그러면 비교급 다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then 나왔네, 그죠? 아주 어법석으로 깔끔하게 잘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no sooner라는 부정의 뜻을 뜻하는 부사류가 문도에 가면 도치가 일어나겠죠. 자, 도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봅시다. 자, no sooner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먼저 일어난 사건이니까 he had seen이기 때문에 had는 대과거, 과거 완료를 만드는 조동사니까 no sooner had he seen me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then 비교급이니까 then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en절이 이렇게 쫙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하자마자의 뜻을 가진 접속사 as soon as를 이용하면 더 쉽죠. as soon as he had seen me, he ran away. 보자마자 달아났다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as soon as는 부정의 뜻이 없죠. 그러니까 도치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he had seen me 이렇게 될 것이고 no sooner 부정어가 문도에 앞으로 가버리게 되면 조주동의 순서가 되기 때문에 no sooner had seen me then he ran away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문도에 왔기 때문에 문도 콤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as soon as가 오면 then 같은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절이 딱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해를 됐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no sooner 대신에 hardly나 scarcely
부정의 뜻을 뜻하는 hardly나 scarcely라는 부사가 문제에 와도 똑같은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틀린 게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자, no sooner 대신에 scarcely나 hardly를 문제에 되게 했으면 부정과 문제에 왔기 때문에 조주동의 순서가 됩니다. 하지만요, 이 then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then은 비교급과 짝꿍이지 이런 부정어와 짝꿍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그가 달아나기 전에 나를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를 본 것이 거의 되지 않는다 이러니까 보자마자 달아났다는데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확실하게 하기를 위해서 이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before를 쓴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가 달아나기 전에 나를 이미 먼저 봤죠. 그죠? 그런 것이 had seen이라는 대각을 쓴 것이고 hardly가 온 것도 마찬가지로 before라는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before가 쓴 겁니다. 그가 달아날 때 그냥 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before 대신에 when을 써도 가능하겠죠.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요. 그래서 before 대신에 when을 써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no sooner가 온 경우에는 before를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when을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비교급 다음에는 then이 와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원래를 알면 절대 어려울 것 없고 시험 틀기 등이라 한 번만 이해를 하면 그 원리를 이용해서 끝까지 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자 뭐뭐 하다의 뜻은 적인 as soon as는 no sooner A than B 할 수도 있고 scarcely 다음에 before나 when을 쓰면 되고 hardly 다음에도 before나 when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 원리만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여기 이 부분은 보다 여기가 더 앞서야 된다. 시제가 앞서야 된다. 이런 것도 같이 알면 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문 한번 볼게요. 그가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as soon as가 나왔고 뒤에 주절이 나왔습니다. 그죠? 하자마자이니까 얘네들 no sooner than be, scarcely, hardly를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no sooner가 부정과 문대가 앞에 갔기 때문에 had we arrived 이렇게 되겠죠. 뒤에 then절이 딱 와야 되겠네. then이 올 거고요. scarcely나 hardly가 온 경우에는 had we arrived 하고 나서 when이나 before가 와야 되는 거예요. then이 오면 안 되고요. 3번도 있나요? 예, 3번도 있네요. hardly도 마찬가지로 had we arrived 이렇게 쓰고 before나 when이 와야 된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리를 이해를 했다면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이 부분도 절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자, hardly라는 부정어가 문도에 왔기 때문에 도치가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딱 해야 됩니다. 그러면 has the violinist finished his performance before the audience stood up and applauded 이렇게 됐네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연주를 끝내자마자 관객들은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before가 있기 때문에 앞에는 hardly가 온 것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stood up 과거고 applauded 과거인데 여기는 난데없이 the violinist has finished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각으로 와야 되겠죠. 그러면 has가 오면 틀렸네요. had가 왔구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3번도 법상 틀린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이 4번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부분도 원리만 안다면 헷갈릴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영어의 상식과 오행식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오행식 문장 중에서 사역동사가 사용된 오행식 문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다시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자, 오행식 문장을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오행식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보로 이루어진 문장의 형식을 오형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어는 명대의 형이고 동사는 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하지만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일 경우에는 동사가 보러 못 오는데 명대 형이 도와주지 동시형 못 도와준다 했습니다. 동사는 보러 올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일 경우에는 동사에다가 목보에다가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we saw him dance, you let her go 이런 식으로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일 경우에 목보에 동사 원형이 사용된 것을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는 명령형이다. 동사는 될 수 없다 한 이것이 큰 대원칙이 사역동사, 지각동사에서 원칙이 무너졌었는데요. 하지만 그 원칙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설명을 들어보세요. She made me work hard. 이 문장을 자, 여러분 수동태로 바꿔본다고 하면 I love you 이렇게 해서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동사는 be 플러스 pp로 바뀌어지는 게 수동태 문장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형식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I 이렇게 되고요. made니까 과거니까 was made 될 것이고 뒤에 work hard였고 by her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칙대로 수동태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형식 사역동사 문장을 수동태로 이렇게 바꾼 문장은 틀렸습니다. 맞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맞느냐 하면 She made me work hard 이 문장은 I was made 하고요. work hard by her가 아니고 to work hard by her 이렇게 난데없이 to를 반드시 동사 원형 앞에 to를 넣어야만 올바르게 만든 수동태 문장입니다. 희한하죠? 왜 갑자기 to를 넣어야만 수동태 문장이 올바르게 된 거냐? 무조건 외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원래를 알면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자, 원래는요, she made me work hard라는 말은 원래는 she made me to work hard라는 문장입니다.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시키는 동사나 지각동사 이런 것들은 워낙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원래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보 동사 목적어 보에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사용해서 to work이라는 것이 되어야만 원래 맞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워낙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지각동사, 사역동사, 그리고 준사역동사, 헬퍼도 살아가면서 워낙 사용이 많이 하다 보니까 to work을 안 하고 그냥 to를 생략해서 work로 사용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아니고 to 부정사가 아니고 동사 원형의 형태를 가진 부정사라고 해서 원형 부정사라고 이름을 지어졌고 이 원형 부정사의 원래 의미는 to가 원래 있는데 to가 안 보이는 to 부정사 동사 원형처럼 보이는 to 부정사 이런 말이 원형을 가졌다 해서 원형 부정사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원리를 안다고 하면 이 수동태를 만들 때는 원래 가지고 있던 to work을 제대로 이어주는 것만, 즉 수동태로 변환을 시켜보면 본색이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형식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로 이루어진 오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 경우에는 반드시 원형부정사인 work나 동사 원형에다가 앞에 수동태를 바꿀 때는 반드시 to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원리도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한 번만 이해를 한다면 아주 쉽게 영구적으로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알고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잠깐만요. 자,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이 make나 have 같은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먼저 오형식 오겠구나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오형식으로 안 오고 삼형식으로 끝났다 그러면 삼형식이 뭐 아니면 말고 오형식 아니면 말고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시험 출제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오형식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ade나 have나 had나 이런 것이 나온다면 오형식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bakers라는 것이 있고 have been made, pp가 나왔네요. 그러면 오형식으로 된 오형식 문장이 수동태로 바뀌었구나 이 생각을 딱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동태로 바뀌었으니까 원형부정사 come out 앞에 뭐가 와야 됩니까? to come out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본다면 someone have made bakers come ou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akers가 주어가 돼서 bakers have been mad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to come out by someone. by someone은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생략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제빵사들은 밖으로 나와서 ask for 요구했대요. 뭐를 요구했는가 하니까 with consumption, will 소비를 촉진을 요구를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또 알아야 되는 게 좋은 게 있네요. asking이 나온 이유 보면 이게 콤마가 있고 asking in이 나왔으면 이거는 콤마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콤마가 있고 계속해서 시어가라는 뜻이니까 콤마는 접속사는 and로 였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and bakers ask,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ask 하죠, 그죠? 자기들 능동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ask the 하면 오히려 틀린 거예요. ask the for promoting with consumption.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동명사 promoting이 나와 있고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에서 with consumption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은 아주 깔끔하게 잘 맞는 것이고요. 원리를 알았다면 절대 어렵거나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지막으로 법상 가장 옳은 것은 이런 문장을 한번 볼게요. If the item should not be delivered tomorrow, they would complain about it. 자, complain 다음에 about이 맞구나. He was more skillful, 비교 끝 나왔다. Then any other 나왔으면 단수가 나와야 된다. players가 아니고 player. hardly, 왔구나 도치는 조주동 하면 됩니다. 자, hardly 나왔으니까 before는 맞고 앞에 과거보다 한 시제 앞은 대각이 있기 때문에 had 플러스 pp가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요. 자, bakers made 오형식 먼저 생각하자. B 플러스 pp네 수동태구나. 그러면 to가 붙어서 나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asked for 콤마 동사구문이 콤마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접속사는 and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asked for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나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도 걸리고 한 번 틀리면 엉뚱해서 많은 실수를 하면 제가 아주 딴 곳에서 처음부터 왕창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귀하게 만든 강의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원리를 기억하면서 원리를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식도 장기 기억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